고드는 바르셀로나, 토날리는 토트넘, 기마랑이스는 아스날로 에이스를 동시에 셋이나 매각했다니 빈살만 전에 더 이상 축구에 미련이 없는 건가 말라이쿰? 돈으로 따지면 저보다 한참이나 모자란 만수르 형님께서 영국 축구를 정복하길래 제가 구단주가 되면 유럽 축구를 지배할 거라 생각했죠. 비공식 세계 부자 순위 1등, 축구판에서도 내가 3, 4등 언저리라면 압도적 1위에 올라있는 게 자녀였으니 그야말로 현실 FM 치트키 버전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막상 축구판에 들어오니 영입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돈 쓴 만큼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어쨌냐며 법만큼만 쓰라고 하는 통에 돈으로 선수는 살 수 있어도 우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단기간에 거액을 쏟아부어도 끼케야 카라바오컵 정도밖에 손에 넣을 수 없었겠지. 하지만 형님께서는 돈으로 우승을, 그것도 리그 챔스 우승을 동시에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겠도르? 부임 첫해 10위, 다음에 5위, 그 다음에 3위, 새치기 없이 한 단계씩 차례로 올라 무려 4년 만에 리그 우승에 성공했단 말라이쿰. 제가 뉴캐슬을 인수한 지가 올해로 벌써 6년 차입니다. 11위 팀을 인수해 막대한 투자를 퍼부었지만 4등, 7등, 5등, 12등 꾸준히 상승의 왕좌를 지배한 맨시티와 달리 잠깐 반짝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으니 만약 성공률이 50%인 도박이 있다면 10억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50%는 꽝, 50%는 1000억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면 자넨 그 버튼을 누를 건가 말라이쿰? 자그마치 100배의 배당을 무려 2분의 1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돈만 있다면 무조건 누르고 봐야죠. 내가 먼저 눌러서 대박을 터뜨렸다면,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응당 실패한 사람도 나오는 법이지 않겠도르? 아이 그치만 형님께서 맨시티를 인수한 초창기엔 지금 같은 PSR 규정이 없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의 투자로 스타를 영입해 우승을 차지하면 수익이 증가, 올라간 위상을 바탕으로 B클럽이 된 경우로서 원래 투자와 사업은 후발 주자가 훨씬 불리하단 거 알지? 치킨집이 잘 된다고 옆에 따라 차렸다가 성공한 경우 본 적이 있도르? 맨시티의 성공이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고 새로운 성공을 하려거든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지 말라이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원하는 만큼 축구에 투자할 수 없는 규정,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채워진 목줄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씀이죠? 일단 부진한 성적에 따라 떨어진 수익을 커버하고자 자네가 선택한 방법은 비싸게 사왔던 선수를 더 비싸게 파는 것. 이거 가만 보니 전형적인 셀링클럽의 행동 방식이 아닌가? 저라고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뉴캐슬을 괴롭혀온 PSR 규정, 3년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손실을 낼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올 시즌부터 PSR은 폐지되고 수입에 앞서 투자할 여유를 제공하는 SCR이 도입되는데 어째서 선수들을 붙잡지 않은 거냐 말라이쿰. 붙잡지 않은 게 아니라 붙잡지 못한 겁니다. 이삭처럼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 선수도 있었고 기마랑이스처럼 이적을 원한 선수도 있었으며, 선수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려면 수입이 필요하고 수입을 늘리려면 성적이 필요하고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선수라는 게 축구계 불변의 법칙이거늘 돈도 마음껏 못 쓰는 상황에서 떠나겠다는 선수를 무슨 수로 붙잡습니까? 그러니까 화끈하게 돈을 썼을 때 그에 걸맞은 성적을 거뒀어야지. 적당히 5년차의 리그 우승만 했어도 선수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구단의 위상과 수익도 B클럽 판열에 올라있지 않았겠도르? 뭐 형님에 비하면 실패한 입장에서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은 이삭의 이탈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녀석이 이적만 막았더라면. 하지만 이삭이라면 뉴캐슬에 전문학적인 이적료를 남겨주었고 정작 리버풀엔 1년 동안 3골이라는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지. 녀석만큼은 오히려 비싸게 팔아버린 게 뉴캐슬 입장에선 호재였지 않겠도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녀석이 떠난 뒤로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추락하는 성적에 선수를 넘어 감독까지. 그렇다고 돈으로 붙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 저라고 별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임에서 돈무한 치트를 입력했는데 운영자가 치트키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뉴캐슬이 맨시티가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아니 자넨 토트넘의, 한때는 토트넘의 악마 회장이라 불렸지만 현재는 토트넘의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사나이 다니엘 레비입니다. 회장으로서 자네의 능력은 높이 사지만 우승보단 경영이 주력이라 들었는데 설마 그간 모아놨던 돈으로 저점을 찍은 뉴캐슬을 인수해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월급쟁이 출신인데 어디 뭐 편방리그도 아닌 프리미어리그 팀을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듣자니 주머니에 돈은 차고 넘치는데 성적도 잃고 선수도 잃고 감독도 잃고 방향까지 잃었다죠. 축구에는 마음껏 돈을 쓰지 못하지만 너 한 명 사라지게 만드는 건 얼마든 쓸 수 있다는 거 몰라? 건방지게 이 빈살마님을 조롱하러 온 거라면 와우 조롱이 아닌 조력, 절 빈살마님의 오른팔로 임명하시면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일개 개인이 단숨에 해결한다고? 제가 또 이런 분야에선 메날도 급이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삭과 기마랑이스가 웃을 만큼 전문학적인 비용으로 선수를 영입, 몸값의 2배 이상을 준다고 하면 은바페마저 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규정 위반을 넘어 하부리그 강등이란 징계까지. 보통 징계라 함은 그 절차를 밟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곤 하죠. 그 사이에 차명으로 이왕이면 제 이름으로 새로운 구단을 인수해 비싸게 사왔던 선수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겁니다. 그럼 징계는 오롯이 뉴캐슬이 가져가고 차명이긴 해도 새로운 구단의 사기팀으로 진정한 치트키 버전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이거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순 사기꾼이었구먼. 아무리 현실이 아닌 만화라지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역사
바르사와 전통 자본과 규모, 시간과 노력까지 쏟아부어도 어쩌다 한번 우승할까 말까 한 게 최상위 리그인데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이 방법이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돈만으로는 우승을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실시간으로 몰락 중인 빈살만의 뉴캐슬이 맨시티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